저와 관심사가 그토록 잘 맞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그는 제 적성을 보고 응원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격려받은 건 조금 과장해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늘 저의 인생에 대해서 암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남자는 늘 제 곁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저와 그의 사이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저는 윤지연이고 올해 53세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26년이 되었죠.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예요. 남편은 작년에 퇴직했는데 그 이후로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요. 예전엔 그래도 직장 이야기라도 했는데 이젠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오늘 뭐 해? 이렇게 물어봐도 뭘 하긴 그냥 있지 이런 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해서 용돈 달라고 할 때만 목소리를 듣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들과 2박 3일 낚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TV 채널 싸움할 일도 없고 큰 소리로 웃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이었나요?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인터폰으로 확인해 봤죠. 낯선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반쯤 휘었는데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차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뭔 일일까 싶었죠. 벽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 집 화장실 벽이 옆집과 붙어 있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태준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급해서요. 따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우리 집 화장실 수도꼭지가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태준 씨가 말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대신 내일 업체에서 올 때까지만 잠깐 잠가두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대화를 했기 때문일까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어요. 태준 씨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넸는데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그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젯밤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멀리서도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죠. 특히 그림 그리는 것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수채화를 자주 그렸거든요. 남편과 만나고 나서는 그런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져서 붓을 놓았었는데요. 창고에서 오래된 물감과 붓들을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닦아내면서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캔버스에 물을 묻혀가며 색을 올렸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붓질 하나하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거실 창가 작은 테이블이
제 작업 공간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어서 그림 그리기에 딱 좋았어요. 남편이 낚시해서 돌아와서도 별말 없이 지나갔죠.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보라색 코스모스를 그렸는데 물감이 번져가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꽃잎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나요? 저녁 무렵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태준 씨가 산책을 하다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림이 다 보였거든요. 부끄러워서 얼른 그림을 가리려고 했는데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제 그림을 본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 앞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태준 씨가 남긴 것 같았어요. 종이를 펼쳐보니까 작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필로 섬세하게 그린 보라색 코스모스였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어제 창문으로 봤는데 이 꽃이 지연 씨 그림과 똑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색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제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봐준 사람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한 번도 제 그림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려?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태준 씨는 제가 그린 꽃의 색깔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관심이 이렇게나 큰 감동이 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요즘 그림 그리고 있는데 어때? 그림? 뭔 그림? 거실 창가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살짝 섭섭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워낙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수채화 말이야. 꽃 그림들. 그래. 취미 생긴 거 좋네. 그리고는 다시 TV에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태준 씨는 제가 쓴 보라색 하나까지 기억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싶었죠. 태준 씨가 그려준 코스모스 그림을 책상 앞에 붙여두고 자주 보게 되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태준 씨와 가끔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저녁에 산책을 할 때 우연히 만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뭔가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인사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면서 금세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날씨 예보에서는 비 소식이 없었거든요. 비 오려나? 중얼거리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정말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 정도였는데 집까지 아직 한 블록이나 더 남았죠. 괜찮겠지 하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소나기였어요.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더라고요. 마트 봉지를 머리 위에 올려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비가 너무 세게 내렸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상가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몸에 달라붙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인지 상상이 갔죠. 이런 모습을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태준 씨가 우산을 들고 저쪽 골목에서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도 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지연 씨, 괜찮으세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제 머리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순간 비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은데요. 태준 씨가 비 맞으실 것 같은데. 정말로 태준 씨는 우산 밖으로 반쯤 나와 있었어요. 어깨 부분이 비에 젖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집까지 같이 가요. 그렇게 우리는 좁은 우산 아래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태준 씨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어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저 때문에 태준 씨까지 비 맞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태준 씨는 분명 저를 보고 우산을 가지고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빗소리가 우산 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운치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비 맞는 게 짜증났을 텐데 이상하게 이 순간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비 맞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태준 씨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게요. 가끔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태준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단순히 비를 피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어요. 그 우산 속 순간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태준 씨가 생각났습니다. 제 그림을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붓을 드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장미꽃이었어요. 빨간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수채화였죠. 며칠 전부터 열심히 그린 작품이었어요. 꽃잎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고 물감이 번지는 효과도 신경 써서 그렸습니다. 완성하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그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그림을 보더라고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서는 제가 그린 장미 그림을 쳐다봤어요. 혹시 뭔가 말해줄까 싶어서 기대했죠. 이거 뭐야? 아, 장미 그림이야. 어때? 설레는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 남으면 나가서 설거지나 하지. 이런 거나 그리고 앉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나기보다는 서운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정성껏 그린 그림을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설거지나 하라고요? 저는 설거지하는 기계가 아닌데 말이에요.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하든 인정받을 수 없구나 싶었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26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림을 집어들었어요.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거면 아예 그리지 말자 싶었거든요. 손에 힘을 주고 그림을 찢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요. 아침에 받은 택배 상자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더라고요. 택배를 정리하다가 빠진 것 같았는데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태준 씨 글씨였어요. 연필로 조심스럽게 쓴 작은 메모였죠. 지연 씨, 당신의 색이 정말 좋습니다. 누구보다 당신다워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은 제 그림을 시간 낭비라고 했는데 태준 씨는 제 색깔이 좋다고 해주었거든요. 게다가 당신답다는 말까지요. 저다운 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그걸 알아봐주고 있었어요. 찢으려던 그림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메모를 읽고 또 읽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들어본 적이 있기나 했나 싶었어요. 태준 씨는 제 삶을 작품이라고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답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답게 사는 게 뭔지, 저만의 색깔이 뭔지 생각해 봤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아내답게, 엄마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라고 여겼죠. 그런데 태준 씨는 그런 저를 봐주고 있었어요. 저만의 색깔을 인정해주고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그림을 다시 창가에 걸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그림을 좋아해주고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또 친구들과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동창회라면서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거든요. 저녁을 대충 먹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굴까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태준 씨가 서 있더라고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작은 봉지 같았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태준 씨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지연 씨, 이거 받아보세요. 꽃차인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카모마일 차였어요. 포장지에 작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예쁘더라고요. 고맙긴 한데 그냥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아니에요. 사실은 혼자 마시기엔 양이 많아서요. 같이 드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태준 씨의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거절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저도 사실 외로웠거든요. 남편과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태준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인 거였어요.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급하게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우렸어요. 태준 씨는 제가 그린 그림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정말 잘 그리시네요. 색감이 특히 예뻐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진지하게 그리신 것 같은데요.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준 씨는 혼자 살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 전엔 회사 일로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다면서요. 지연 씨도 그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기엔 글쎄요. 아니에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태준 씨가 작은 스피커에서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에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차분하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죠. 거실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대화도 자연스러워졌고요. 태준 씨가 책 이야기를 해주는데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더니 제 손등 위에 살짝 올려놓더라고요. 순간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지연 씨, 태준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했죠. 이건 꿈 같은 현실이네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정말로 꿈 같았거든요. 이런 순간이 제게 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꿈은 깨야 하잖아요. 현실적인 말이 나왔지만 사실은 전혀 깨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태준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어요.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날 밤 태준 씨가 돌아간 후에도 손등에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서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의 꿈을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 이후로 태준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나간 저녁이면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제 그림을 봐주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태준 씨가 작은 화분을 가져왔어요. 제비꽃이었는데 보라색 꽃이 참 예뻤거든요. 지연 씨가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세심함이 고마웠어요. 남편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태준 씨는 제가 그린 그림의 색깔까지 기억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 동창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푹 쉬겠다면서 기분 좋게 나갔죠. 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태준 씨와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태준 씨가 왔어요. 이번엔 와인을 한 병 가져왔더라고요. 특별한 날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보내요. 거실에 촛불도 켜고 음악도 틀었어요. 마치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가 되었죠. 와인을 조금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평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지연 씨,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그림 그릴 때? 아니면 지금 같은 순간? 지금 같은 순간이요? 네,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행복해요. 태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다시 잡아주었죠. 이번엔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거든요. 깜짝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어요. 벌써 왔네?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1박 2일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돌아온 거죠. 태준 씨가 재빨리 일어나면서 속삭였어요.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촛불을 끄고 와인병을 치우는데 손이 떨렸어요. 태준 씨는 베란다 쪽으로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 비가 와서 일찍 들어왔어. 뭐 하고 있었어? 그냥 TV 보고 있었어.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라고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도 않았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화장실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제가 되어 있었구나 싶었어요.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설레는 여자가 되어 있었죠.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외도일까? 아니면 그냥 나답게 살아본 건가?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태준 씨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은 분명히 남편에게서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일인지 아니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태준 씨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마주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죠. 아마 어제 일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인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더 외로워졌죠. 태준 씨는 멀어지고 남편은 원래부터 멀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혼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태준 씨와의 거리감이 계속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기도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거리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어졌을 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대학 동창 중에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진짜 지연이야? 어쩐 일이야? 아니야. 그냥 안부 물어보려고. 혹시 제주도 구경 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언제든 와. 그렇게 핑계가 생겼어요. 남편한테는 동창회 겸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1박 2일 정도라고 하니까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좀 쉬다 와. 그게 전부였죠. 어디 가든 언제 오든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공항에 가는 길에 태준 씨한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주도에 잠깐 갔다 올 예정이에요. 답장이 바로 왔더라고요. 혹시 괜찮다면 저도 제주도에 갈 일이 있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우연일까 싶었지만 어쨌든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기뻤죠. 김포공항 2시 비행기예요. 저도 같은 비행기입니다. 정말 우연인지 계획인지 모르겠었지만 어쨌든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태준 씨를 만났을 때 어색했어요. 처음으로 집 밖에서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가끔 태준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구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작은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는 따로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도 함께 돌아다니기로 했죠. 성산 일출봉도 가고 한라봉 따기 체험도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특히 바닷가를 걸을 때가 좋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란히 걷는데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죠. 태준 씨도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지연 씨, 여기 오니까 마음이 다르네요. 저도요. 뭔가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요?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진짜 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는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주도의 조용한 카페였는데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어요. 둘째 날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웠죠.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차를 마시고 있는데 태준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 씨, 네.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함께 새 출발해요. 예상했던 말이면서도 실제로 들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전 당신이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죠. 태준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봐요.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당장은 못 떠나지만 제가 한 대답이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죠. 이 사랑 잊지는 않을게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과 떠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멍하니 지냈어요. 태준 씨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함께 새 출발하자는 말, 그리고 제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요.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잘 갔다 왔어? 한마디가 전부였죠. 그런 무관심이 예전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어요. 제주도에서 본 바다, 태준 씨와 함께 걸었던 길, 그 모든 순간들을 캔버스에 담고 싶었거든요. 마치 그렇게 해야 그 시간들이 진짜가 될 것 같았어요.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말이죠. 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붓을 움직였어요. 며칠 후 아침이었어요. 현관 앞에 나가보니까 작은 종이약 한 마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분명 태준 씨가 남긴 거였어요. 종이약을 펼쳐보니까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지연 씨, 당신의 계절이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제가 조용히 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태준 씨는 저를 떠나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서 지켜봐 주겠다고 했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날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갤러리를 발견했어요. 개인전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 용기가 생겼어요. 제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갤러리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봤어요.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제 그림들을 보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져요. 한 달 후에 전시해 보시는 게 어때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전시회를 한다니요.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것 같았고 혹시 반대할까 봐서요. 혼자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작품들도 더 그렸어요. 전시회 제목은 다시 봄으로 정했어요.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봄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의 제목은 노크라고 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뒷모습을 그린 그림 말이에요. 전시회 당일이 되었어요. 떨렸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몇 분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제 그림을 보러 와주었거든요. 어떤 분은 노크라는 작품 앞에서 오래 서 계시더라고요. 이 그림 뭔가 애틋해요. 기다림의 미학이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제가 담고 싶었던 감정을 다른 사람도 느껴주시는 거잖아요. 태준 씨도 왔어요. 조용히 뒤쪽에서 제 그림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전시회를 마친 제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죠.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건 외도였다고요.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노크였어요. 태준 씨가 처음 제 문을 두드렸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림도 다시 그리게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생겼어요. 누군가 저를 봐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죠. 그게 사랑이든 아니든 그 순간만은 분명히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53세에 찾은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말이에요.